에우다이모니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먹고 사는 걸 해결하면서 여행처럼 삶을 즐기며 사는 것. 저는 행복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놀고 먹고 글 쓰면서 여행하듯 삶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퍼스널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해오면서 개인을 브랜드로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CEO 브랜딩을 주력으로 해왔습니다. 정확하게 상품이 있다기보다는 플랫폼,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을 매니지먼트 하면서 그 고객에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이 기술 기반으로 매력적으로 가치들을 디지털 상에서 데이터로 만드는 일을 해줬거든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직접 남겼던 데이터들을 보고 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성과를 내고 이런 사람과 뭘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몇백억 투자를 받은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같이 서비스를 하는 회사 말고 구체적으로 조경회사의 사례를 하나 더 들고 싶은데요. 조경회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로비를 통해서 여지까지 본인의 일을 수주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와 브랜딩을 하면서 월간 매거진을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IoT 기반으로 어떤 조경을 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한 1년 정도 브랜딩하고 나서 지금은 IoT 조경의 선두주자로 이 공기관과 같이 업무 협약을 하고 또 일을 수주받고 이제는 거꾸로 먼저 일을 함께 하자고 의뢰받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 브랜딩의 효과입니다. 퍼스널 브랜드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두 단어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어서 가끔은 좀 헷갈리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널 브랜드 얘는 그냥 나 자체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다만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지도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상태,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 말을 했을 때 그 내가 말한 대로 상대방이 따르는 파워가 얼마나 크냐, 이걸로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도 퍼스널 브랜드는 다 있고 인지도와 영향력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에 퍼스널 브랜드가 있겠죠. 현재 나는 as 상태 여기일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갭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있는 to be 상태의 퍼스널 브랜드로 보여지기 위해 필요한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여기로 보여지기 위해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개인은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기업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 기업이 만든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좋네 라고 이미지 축적들이 잘 일어나야 사람들이 그 물건을 알아보고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 그런 사회를 살기 때문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란 그냥 제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유명해지려고 브랜딩을 한 건 아니었고요. 14년 전 조현심이라고 하는 기업, 나라는 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전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는 것을 저희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는 숙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저 자신과 약속을 했던 거죠. 신제품을 해마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내가 살았던 과정을 1년에 한 권씩 책으로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제가 살았던 과정들을 오프라인을 통해 무언가를 하고 온라인에 그거를 알리는 과정들을 축적하고 1년 단위로 책을 내면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지금까지 온 그 과정이 퍼스널 브랜딩이었고요. 축적된 시간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저 조현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누구나 필요하다고 하고 제가 손만 대면 다 성공시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딱 실패한 사례는 아주 명료합니다. 본인이 생각한 에지이즈, 현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브랜딩할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건 지수화로 바꿔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정량화돼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자기가 원하는 높은 수준의 투비 상태의 모습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갭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다 여기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걸 다 인정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지속하기도 힘들었고 저희가 만들어놨던 산출물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셨다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제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과정이기 때문에 멈추면 실패입니다. 만약에 내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 축적된 걸 보고 아하, 그 분야의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자신의 때는 본듯이 본인한테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딱 되돌아보면 중간에 멈춘 분들 한두 분이 아니었겠죠?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일을 했으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쉽고 실패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단순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본인도 자기보다 더 탁월한 스킬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히 뒤처짐을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오면서 컴퓨터를 잘 다루지도 않고 SNS 채널을 아주 너무 잘 운영해서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로 보이기 위해서 막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강연이나 컨설팅의 의뢰가 지속적으로 많은 걸 생각해 보건대 퍼스널 브랜딩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어떤 한 과정이고 나의 삶과 일치시켜서 익숙하게 될 때까지 숙련되게 될 때까지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결과가 퍼스널 브랜드로 나타나는 거지 단순히 인스타그램을 잘했다? 그럼 인스타그램을 잘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 분야 전문가는 인스타그램 전문가는 되겠죠. 그렇지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가치를 드높이고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속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수준으로 그 일을 하는지까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본다면 지금 내가 블로그 하나 잘한다고 인스타그램 잘한다고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구나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구나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퍼스널 브랜딩에서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하나만 해도 정말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 다른 사람이 기억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본인의 지속 가능함 가치를 만드는 데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나올 책이요. 네, 보통 제가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책 권수가 10권이고요. 이제 올해 나오는 것까지 하면 11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다음에 나오는 책이 제일 잘 쓴 책이 되더라고요. 그냥 퍼스널 브랜딩 하면 교과서처럼 이거 하나만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건 2년 전에 나왔던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 그 책 일단 한 권만이라도 확실하게 보시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해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선택인지도 모르고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분야에 멘토가 없었던 게 제일 조금은 힘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야에 저분만 믿고 쫓아가면 돼 라고 할 만한 그 분을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책을 읽다가 그런 멘토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매니지먼트 사상가인 찰스 핸디, 이분은 포트폴리오 개념을 알려준 분야의 멘토셨습니다. 톰 피터스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요. 필립 코틀러를 통해서 지금의 시장이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결합한 복잡한 시장 상황이 되고 단순히 기술만 좋아서 아니면 감성팔이로 무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히데유키 야마모토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하면 린다 그레튼의 일의 미래입니다. 일의 미래라는
그 책을 통해서 10년 뒤에도 기자라는 직업이 존재할까? 10년 뒤에도 작가라는 직업이 존재할까? 이 질문에서 시작한 그 사람의 탐험했던 그 과정들이 일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저의 이 인사이트를 넓혀주는 기본 책이 되었고요. 이처럼 저는 어떤 책이 인상 깊다라기보다는 제가 이 퍼스널 브랜딩 분야를 하면서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의 멘토로 삼을 만한 분들이 이미 너무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10년 뒤에는 더 이상은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원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삶을 누릴 텐데요. 역시 그냥 제 꿈 그대로 에우다이모니아 저의 행복의 가치 그대로 놀고 먹고 글 쓰면서 여행하듯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웨이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피니언 리더를 인터뷰하는 이런 방송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을 응원하겠습니다. 다 말이 됐어.